한국군은 오합지졸이야. 전쟁 나면 일주일 안에 제압할 수 있어. 무기가 좋아도 어차피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노인이 군악 축제에 등장하자 공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군인들과 청중들은 모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라이언 맥그리거이고 저는 15년 동안 네이비 실로 복무했어요. 사막, 정글, 산악지대, 그리고 끝없는 바다 위에서 훈련했어요. 저는 실제 전투를 경험했고 진짜 위험과 마주했으며 적과 싸웠어요. 이 일은 제 몸과 정신 그리고 살아남으려는 의지를 끝까지 시험하는 일이었어요. 지금 저는 군사 아카데미에서 전투 교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 역할은 신병들을 진정한 전사로 키워내는 것이에요. 저는 그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강하게 훈련시키는데 그 이유는 바깥 세상이 얼마나 혹독한 곳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전쟁에서는 공정함이 아니라 생존이 중요해요. 적보다 더 강하고 더 빠르고 더 똑똑해야 하죠. 그리고 군사력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보다도 미국이 최고라고 믿어요. 저는 그 사실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실제로 그 힘을 봐왔어요. 어느 날 상관이 빨간 인장이 찍힌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어요. 저는 그게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뭔가요? 저는 훈련을 마치고 땀을 훔치면서 물었어요. 특별 초대장이다. 상관이 의자에 기대며 말했어요. 국제군악제 행사 초대장이지.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뭐라고요? 군악제다. 상관이 제 반응을 살피며 다시 말했어요. 세계 각국의 군악대가 공연할 거야. 네가 초청받았어. 저는 상관을 빤히 쳐다봤어요. 혹시 농담을 하는 건가 싶었어요. 아니면 저를 시험하는 건가요? 상관님,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음악가들을 훈련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사를 훈련시키는 사람이에요. 피식 웃었어요. 알아. 하지만 넌 뭔가 배울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행사에서 전투에 대해 뭘 배운다는 거죠? 상관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맥그리거, 진짜 군인은 싸우는 법만 아는 게 아니야. 세상을 관찰하고 이해할 줄도 알아야 한다. 군악대가 단순히 음악만 연주한다고 생각해? 다시 생각해봐.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군인은 명령을 따라야 하는 법이죠. 2주 후 저는 거대한 강당에 들어서게 되었어요. 수백 명의 군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높은 천장에서 밝은 조명이 무대를 환하게 비췄고 각국 장교들이 정복을 갖춰 입고 행사에 참석해 있었어요. 벽에는 여러 나라의 국기가 걸려 있었고 행사에 참가하는 국가들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군인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강당 맨 끝자락에서 한국 군인들이 보였어요. 그들은 완벽한 대형을 유지한 채 서 있었어요. 깔끔한 군복, 흐트러짐 없는 태도, 진지한 표정.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별로 인상 깊지 않았어요. 옆에 있던 제 친구 에릭 스톤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국군은 여기 왜 온 거지? 에릭이 눈썹을 살짝 올렸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아니, 한국군도 나름 괜찮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미국이 없었으면 한국군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을까? 에릭은 작은 웃음을 지었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저는 어깨를 으쓱였어요. 한국군을 존중하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들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보긴 어렵잖아. 에릭은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오늘 끝나고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자고. 저는 눈을 굴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그래도 단순한 군악 연주가 내 생각을 바꿀 것 같진 않네. 그때 강당에 둥둥둥하고 강렬한 드럼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행사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팔짱을 낀 채 의자에 몸을 기대었어요. 오늘 밤은 길어질 것 같네요. 조명이 어두워지자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곧 강렬한 드럼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축제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팔짱을 낀 채 의자에 기대어 첫 번째 군악대의 공연을 지켜봤어요. 영국 팀이었어요. 그들의 공연은 제가 예상한 그대로였어요. 절도 있고 깔끔하며 정확했어요. 실수 하나 없이 완벽하게 연습된 동작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제게는 너무 뻔하게 느껴졌어요. 다음은 프랑스. 그리고 독일 팀이었어요.
실력은 뛰어났어요. 음악은 웅장했고 대형도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모든 공연이 비슷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국 군악대가 무대에 올랐어요. 이전 팀들과 달리 그들의 공연은 굉장히 화려하고 강렬했어요. 제복을 입은 병사들이 완벽한 대형으로 행진하며 전통 중국 악기와 서양 금관악기를 섞어 웅장한 연주를 만들어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날카롭고 공격적이었어요. 보는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려는 의도가 뚜렷했어요. 그때 제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고개를 돌려보니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중국군 장교 웨이주나오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거만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우리 군대의 전통은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죠. 한국과 일본, 그들은 단지 우리를 따라했을 뿐입니다. 그의 말투가 거슬렸어요. 뭔가 불편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의 공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중국 군악대의 마지막 연주가 끝나자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예의상 손뼉을 쳤지만 솔직히 그렇게 감동적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한국군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 순간 공기가 변하는 걸 느꼈어요. 한국 군악대 병사들이 무대로 올라왔어요. 그들은 다른 팀처럼 화려한 동작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달랐어요. 군인들은 단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서 있었어요.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강인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객석이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심지어 평소에는 느긋하던 에릭마저 자세를 바로 잡았어요. 왜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진 거지? 저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에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무대만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지켜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다시 무대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군악대 지휘자가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관객석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도 무의식적으로 그 시선을 따라갔어요. 거기 객석 맨 앞줄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미 해병대 참전용사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그의 머리는 새하얗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한국 군악대 지휘자가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그냥 가볍게 머리를 숙이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허리를 굽혀 깊은 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모든 한국 군악대원들이 동시에 그 노인을 향해 절을 했어요. 객석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어요. 그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무심코 숨을 삼켰어요. 가슴이 묘하게 먹먹해졌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웨이주나오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거만한 미소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저는 목이 메어오는 느낌을 억누르며 조용히 물었어요. 저 사람이 누구야? 에릭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리처드 윌슨. 미 해병대 출신이야.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한국 전쟁? 에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그 전쟁에서 수많은 걸 잃었어. 하지만 그들은 절대 잊지 않아. 특히 자신들을 위해 싸운 사람들을. 저는 다시 무대를 바라봤어요. 한국 군악대원들은 천천히 허리를 펴고 다시 꼿꼿이 섰어요. 그리고 노인의 손이 떨리듯 움직였어요. 그는 눈가의 눈물을 손등으로 조용히 닦았어요. 그의 입술이 살짝 떨렸어요. 무언가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모든 게 전해졌어요. 그는 감격하고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손을 꽉 쥐었어요. 저는 네이비 실로서 전쟁을 경험했어요. 전장에서 동료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적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장면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감동이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흘렀어요. 아마 그는 자신의 희생이 잊혀졌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한국은 잊지 않았어요. 저는 목이 메어오는 걸 느꼈어요. 그때 무대에서 낮고 깊은 북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공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한국 군악대원들은 연주를 준비하며 악기를 들었어요.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첫 음이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이건 지금까지 본 어떤 공연과도 달랐어요. 처음 들려온 건 낮고 울리는 북소리였어요. 마치 전장으로 향하는 병사들의 발걸음처럼 묵직하고 무거웠어요. 그리고 이어진 건 애절한 해금 소리. 그 선율은 마치 어머니가 전쟁터에 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흘리는 눈물 같았어요. 그리고 음악은 점점 더 커졌어요. 점점 더 강렬해졌어요. 저는 그 안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어요. 이건 전쟁의 소리였어요. 점점 더 빨라지는 북소리는 전장의 혼란을 떠올리게 했어요. 금관악기가 울려 퍼지며 생존을 위한 필사의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그 장면이 보였어요. 연기가 자욱한 전장. 피로 물든 땅. 총탄이 빗발치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병사들. 작은 나라가 압도적인 적과 맞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음악이 바뀌었어요. 격렬했던 연주는 부드럽고 잔잔한 멜로디로 바뀌었어요.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이 느껴졌어요. 이건 패배의 음악이 아니었어요. 음악이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나라 위에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아닌 삽과 망치가 들려 있었어요. 무너진 도시를 다시 세우는 사람들. 쓰러진 채로 끝나지 않고 더 강해진 모습으로 일어서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긴 숨을 내쉬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제가 숨을 참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마지막 연주가 끝났어요. 그리고 객석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만큼 압도적인 공연이었어요. 그리고 몇 초 후,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냥 박수가 아니었어요.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전심을 다해 손뼉을 치고 있었어요. 저도 무의식적으로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절대 예상하지 못한 광경을 봤어요. 웨이주나오. 그는 아직도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거만한 미소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그는 손뼉을 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한국 군악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저는 이 공연이 그저 음악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음악이 아니었어요. 이건 역사였어요. 이건 존경이었어요.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걸어온 길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렸어요. 에릭이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도 아직도 한국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여전히 박수 소리가 귓가에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공연의 강렬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한국 군인들이 리처드 윌슨에게 절을 했던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서일까요? 저는 슬쩍 윌슨을 바라봤어요. 그는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는 듯 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해병대 출신의 전사였어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가 공개적으로 감정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건 엄청난 의미가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무대 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어요. 공연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한국 군악대원들이 다시 악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곡이 시작되었어요. 처음 들려온 건 아주 부드러운 소리였어요. 대금의 선율. 바람처럼 가볍고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듯 흐르는 소리였어요. 슬프지만 동시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북소리가 울렸어요. 크게 울리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공격적인 소리도 아니었어요. 그저 규칙적이고 묵직하게 마치 심장 박동처럼 울려 퍼졌어요. 그때 갑자기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왔어요. 저는 눈썹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어요. 이거. 옆에 있던 에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은 여전히 무대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미국의 오래된 전쟁 노래야. 하지만 잘 들어봐. 저는 다시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미국의 노래가 아니었어요. 멜로디는 같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더 있었어요. 한국적인 선율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어요. 서양과 동양의 음악이 하나가 된 것 같았어요. 그 조화는 완벽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어요. 이건 메시지였어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분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어요. 저는 수많은 군사 행사를 다녀왔어요. 많은 연설을 들었고 훈장을 수여하는 장면도 수없이 봤어요. 국기를 접어 유가족에게 건네는 모습도 봤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깊은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말로 하지 않았어요. 단순한 악수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음악으로 감사를 전하고 있었어요. 음악이 계속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슬픔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신 더 강한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웠어요. 북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멀리서 전쟁의 북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어요. 금관악기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어요. 슬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결의와 힘이 함께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어요. 이건 생존의 이야기였어요.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선 나라의 이야기. 모든 걸 잃고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제 머릿속에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전쟁, 파괴, 그리고 재건. 그 후에 찾아온 승리. 하지만 그건 전투에서 이겼다는 의미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승리였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이 자리에 올 때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전혀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마지막 연주가 끝났어요. 그리고 침묵. 불편한 정적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나오는 어색한 침묵도 아니었어요. 이건 모두가 방금 본 것을 곱씹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음악이 끝났는데도 그 울림이 여전히 공기 중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한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이. 그 다음에는 엄청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 주변을 둘러보니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심지어 중국 장교들까지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서툴게 손뼉을 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두 손이 빨개질 정도로 세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웨이주나오. 그는 서 있었어요. 그는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거만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비웃지도 않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 역시 예상하지 못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 박수 소리가 점점 잦아들자 저는 천천히 에릭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에릭은 그냥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했어요. 내가 뭘 했어? 저는 숨을 내쉬며 작게 웃었어요. 그래.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무대를 한 번 더 바라봤어요. 한국 군악대 병사들은 여전히 완벽한 자세로 서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들은 우쭐해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랑스럽게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경건해 보였어요. 마치 이건 그냥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는 듯이. 저는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말문이 막힌 적이 없었어요. 박수 소리는 점점 잦아들었지만 방금 전의 감동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와 얼굴을 손으로 훑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행사에 오기 전까지 저는 군사력이란 화력, 전술, 그리고 지배력에서 나온다고 믿어왔어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확신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본 것도 강함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복하는 강함이 아니었어요. 기억하는 강함이었어요. 파괴하는 강함이 아니었어요. 존경하고 다시 일어서는 강함이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그때 한국 군악대의 지휘자 박준영 대위가 천천히 걸어 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는 관객석 맨 앞줄로 향했어요.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는 리처드 윌슨 앞에 멈춰섰어요. 박준영 대위는 자세를 바로 하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경례를 했어요. 그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어요. 그건 깊고도 진심 어린 존경의 표시였어요.
선생님, 박준영 대위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윌슨은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입술을 눌렀어요. 그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보였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에는 수십 년의 기억이 담겨 있었어요. 박준영 대위는 손을 천천히 내리며 다시 말했어요. 우리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오는 걸 느꼈어요. 잠시 후 윌슨이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누군가가 기억해 줄 거라 생각하지 못했네. 박준영 대위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언제까지나 기억할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어요. 이건 외국 장교들을 감동시키기 위한 쇼가 아니었어요. 이건 진짜였어요. 행사가 끝난 후 리셉션장이 조용한 대화 소리로 가득 찼어요. 각국의 장교들이 간단한 다과를 즐기며 교류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저도 전투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술 한 잔 기울이며 다른 장교들과 교류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저는 여전히 제가 본 것들을 곱씹고 있었어요. 에릭이 제 옆에서 음료를 홀짝이며 말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는 능청스럽게 물었어요. 아직도 한국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저는 당장 대답하지 못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내가 틀렸어. 에릭이 피식 웃었어요. 드디어 인정하네. 저는 머리를 저으며 작게 웃었어요. 진심이야. 이런 건 한 번도 본 적 없어. 에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는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말을 이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 저는 궁금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에릭이 팔짱을 끼며 설명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부르잖아? 응. 그렇지. 근데 재미있는 건 말이야. 에릭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국의 역사는 한 번도 고요했던 적이 없어.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무슨 뜻이야? 에릭이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었어요. 생각해봐. 한국은 수도 없이 침략당했어. 전쟁도 겪었고 나라를 잃은 적도 있었지. 그리고 한국 전쟁 후엔 폐허가 됐어. 아무것도 없었어. 자원도 없고 힘도 없고 미래도 없었어. 사람들은 한국이 절대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았지. 에릭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야.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 중 하나가 됐어. 저는 조용히 한국 장교들이 서 있는 쪽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여전히 단정한 자세를 유지하며 서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강한 군대를 가진 게 아니야. 에릭이 말했어요. 그들은 정신력이 강한 나라야. 그들은 충성을 다하는 나라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릭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들은 기억하는 나라야.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가 맞았어요. 그때 저 멀리서 박준영 대위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한 사람이 먼저 다가갔어요. 저는 순간 몸을 바로 세웠어요. 웨이주나오. 한국을 비웃었던 바로 그 사람. 한국이 그저 따라하는 나라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 그런데 지금 그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는 거만하지 않았어요. 그는 비웃지도 않았어요. 그는 진지했어요. 그는 박준영 대위 앞에서 멈춰 서더니 조용히 손을 내밀었어요. 순간 박 대위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마치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려는 듯이. 그리고 마침내 박준영 대위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악수를 했어요. 웨이주나오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어. 그는 잠시 숨을 들이마신 뒤 덧붙였어요. 내가 틀렸어. 저는 이상하게도 묘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박준영 대위는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오늘 밤 저 역시 중요한 걸 배웠다는 걸? 저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처럼 과거를 존중하는 나라는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처럼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강한 힘으로 표현하는 나라는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리처드 윌슨을 바라봤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잊힌 노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랑스러운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침내 깨달았어요. 진정한 강함이란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 전쟁을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가장 잘 아는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리셉션장은 이제 한결 조용해졌어요. 처음의 활기찬 분위기와는 달리 모두가 차분한 얼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공기 중에는 뭔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내려다봤어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머릿속으로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어요. 음악, 깊은 절, 리처드 윌슨의 눈물. 저는 처음 이곳에 올 때 그냥 또 하나의 군사 행사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격식을 차리는 자리, 의례적인 행사, 의미 없는 형식적인 모임. 하지만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의 배움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에릭이 의자에 몸을 기대며 물었어요. 그래서 오늘 밤 얻은 가장 큰 교훈이 뭐야?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늘 강함이란 게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최고의 무기, 최고의 군인, 최고의 전략. 그게 군대의 강함이라고 믿었죠. 에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고개를 돌려 한국 군인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여전히 단정한 자세로 서 있었어요. 그 어떤 칭찬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 어떤 인정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이 항상 그래왔던 대로 행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강함이란 충성심이에요. 절대 잊지 않는 것. 끝까지 함께하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에릭이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알아차리는데 오래 걸렸네. 저도 작게 웃었어요. 그러게. 꽤 오래 걸렸지. 떠날 준비를 하던 중 저는 여전히 자리에서 무대를 바라보고 있는 리처드 윌슨을 발견했어요. 그의 눈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의 곁으로 걸어갔어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지쳤지만 동시에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서 멈춰 서서 정중히 말했어요. 선생님, 오늘 밤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윌슨은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나는 어렸을 때 한국에서 싸웠어요. 그는 아주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동료들이 쓰러지는 걸 봤지. 나라가 불타는 것도 봤어. 전쟁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왔을 땐 다시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는 작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오늘 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깊이 박혔어요. 이제 알겠어. 우리가 싸웠던 그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저는 생애 가장 단단한 경례를 올렸어요. 선생님, 저는 힘있게 말했어요. 한국은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윌슨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경례를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리셉션장을 나서며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까만 밤하늘 위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저는 평생 동안 군대의 강함은 화력에서 나온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오늘 밤 저는 배웠어요. 진정한 강함은 기억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걸. 그걸 한국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